200조 원 규모의 시한폭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사적으로 이 폭탄의 심지를 끄려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입니다. 이미 500개가 넘는 사업장이 부실 위험에 처했고 23조 원 규모의 돈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금리는 내렸는데 왜 대출은 더 어려워졌을까요? 왜 정부는 계속 금융 안정만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3년 만에 금리 인하였고 시장에서는 대출이 풀릴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심사는 여전히 까다롭고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빡빡해졌거든요. 정부는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금융당국은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한 가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금융 안정입니다. 경기 부양도 아니고 성장 지원도 아닌 안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뭔가 터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계속 언급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시장 전문가들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대출이 쉬워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은행들은 오히려 대출을 줄이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 관련 대출은 거의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이죠. 부동산 PF가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대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행사가 땅을 사고 건설사가 건물을 짓고 이 모든 과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누가 대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보통 시행사는 자기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건설사가 보증을 서줍니다. 건설사가 책임지고 완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걸 책임준공 확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은행은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건설사도 무한정 보증을 설 수는 없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이 끼어들게 되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구조가 왜 위험한가 하면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는 돈을 못 받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못 갚으면 건설사가 보증을 이행해야 하죠. 근데 건설사도 여러 곳에 보증을 서 있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건설사가 부실해지면 은행과 증권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쇄 부실의 구조거든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보면 이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죠.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미분양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약 경쟁률도 바닥을 기록하고 있고 입주 물량은 쌓여가는데 수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PF로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자금 조달 능력이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죠. 작년에도 몇몇 중소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은 PF 보증을 서 있느냐는 거거든요. 한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건설사가 보증선 프로젝트들이 전부 위험해지는 겁니다.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은행권은 그나마 공시가 되지만 제2금융권은 투명하지 않죠.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 저축은행들도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금융 보험사까지 더하면 전체 규모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부동산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거든요. PF가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며 경제 전체가 얼어붙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결국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죠. 한국의 PF 리스크도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결정을 할 때 이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죠.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 과열 신호를 줄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 정책 당국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건설산업 종사자들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재 공급업체들도 매출이 감소하죠. 특히 지방 중소도시들은 건설 경기가 지역 경제의 큰 축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 대출을 받기 어려운지, 왜 금리는 내렸는데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은행들이 PF 리스크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까다로워지고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세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는 배경에도 PF 리스크가 연결돼 있죠.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되면서 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세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미분양 아파트나 입지가 좋지 않은 지방 물건들은 주의해야 하죠. 전세 계약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깡통 전세 위험이 있으니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순위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야 하거든요.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여유 있게 준비하고 DSR 규제도 고려해서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들, 특히 PF ABCP나 PF 담보채권 같은 것들은 리스크가 크니까 잘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덥석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기초자산이 뭔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예방입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금융위기는 한 번 터지면 수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방 비용이 사후 처리 비용보다 훨씬 싸거든요.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건설사들은 무리한 사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개인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야 하고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시스템 전체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위기 직전일 수도 있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앞으로의 대응에 달려있죠.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을 잘 조율하고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개인들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느 한 곳이라도 실수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위기가 터진 건 아닙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아직 평화로워 보이고 일상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조용히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의 정중앙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하지 않도록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함께 막아내는 것입니다.